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위가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고요. 내년 2월 8일에 열리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예. 이 전준위는 계파 간의 이해가 엇갈려서 가장 첨예했던 이 선거인단 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 당원 및 일반 국민의 비율을 각각 4.5대 3대 2.5로 합의했습니다. 일반 당원의 비율은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1.5대 1의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각 계파들이 주장을 해온 비율의 절충안이 이제 마련된 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일반 국민의 지지 기반이 가장 넓다고 평가돼 온 친노 진영에서는 3대 4대 3을, 또 비노 측에서는 권리당원을 중시하는 5대 3대 2 구성 비율을 선호했습니다. 예. 당내 지지 기반이 가장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는 정세균 의원 쪽에서는 대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3대 5대 2를 주장했었고요. 이런 의견들을 모두 반영해서 나름대로의 중간 지점을 찾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0.5대 몇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것 자체가요. 사실상 문재인 의원 지지 세력으로 분류됐던 이 경선 참여 선거인단은 명부 손실, 분실 사태로, 명부 손실이 아니고 분실이죠. 이 분실 사태로 결국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전대 룰을 확정한 것과 동시에 지도부는 비대위 2기를 출범시켰군요. 네, 이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 이 빅3 인사들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비대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새정치연합 비대위는 일시적인 공백 상태를 맞았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 사퇴한 세 사람의 후임 비대위원으로 이석현 의원, 김성곤 의원, 원혜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내일 비대위 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전준위가 오늘 의결한 전대 룰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지도부가 전대 룰을 확정을 하게 되면은 당권 레이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관련해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네.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최근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들을 두고 당대표 지지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1위 자리는 약 25%의 지지를 얻은 문재인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예상 가능했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의외인 건 2위입니다. 예. 정세균 의원이나 박재원 의원이 아니라 김부겸 전 의원이 2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물론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즉 이 샘플의 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김부겸 전 의원이 2위에 오른 거는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서 박지원 의원, 박영선 의원, 정세균 의원 등이 나란히 3에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김부겸 전 의원이 2위에 올랐다는 거는 예상보다 높은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새정치연합의 당권 레이스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원래 이번 당권 레이스에서 빠지려고 했다가요. 예. 어제 일단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 명분은 친노 대 비노 구도의 대결 양상을 희석시키는 데 기여해보겠다. 당내 주류 기득권 위주로 전대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막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은 당내 비노 및 비주류 중도 진영 의원들 사이에서 매우 적극적인 연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인영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인영 의원부터가 김부겸 전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상태고요. 예. 박영선 의원은 진작에 김부겸 의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죠. 어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선 김동철, 김영환, 박주선 의원도 김부겸 전 의원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확인시킨 김부겸 전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에 산재해 있는 역량이 일순간에 집결한다면 당권 레이스 자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정말 말씀처럼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을지 상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네요. 정세균, 문재인 의원이 불출마해도 나는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새정치연합 당권 레이스와 관련해서 당분간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쟁점이 당내 곳곳에서 제기되는 빅3 불출마론입니다. 즉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이 나가면 안 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접어라 이런 목소리죠. 이와 관련해서 빅3 가운데 한 명인 박지원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그 광주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해요. 여기서 설령 두 사람 문재인, 정세균 의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 뜻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권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예. 근데 박 의원이 당 지도부와 또 전대위의 그 결정과는 별개로 당권 대권 분리의 필요성 주장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당권 잡고 대권도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당권을 잡으면 다른 대권 후보가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집권을 위해 당권과 대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은 대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뒤에 당대표 임기 2년, 대선은 3년 뒤라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가한 이야기라면서 대선 후보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몸과 마음을 섞어야 한다. 국민 검증, 당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당권 레이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인영 의원에 이어서 오늘 오영식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 밝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당 대표 경선에 나가겠다는 것이었는데 오영식 의원은 당 대표는 아니고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영식 의원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소모적인 계파를 청산하고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정파를 활성화하며 대표의 전횡, 계파 간 담합에 의한 비민주적 공천을 뿌리 뽑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원고에는 적어드리지 못했는데 방금 전에 조경태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데 당권에 도전한다. 출마 선언 기자회견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계파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정치하는 당내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 새정치연합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상황을 극복해서 대중정당의 면모를 갖추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경태 의원, 추가로 지금 당권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새누리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여전히 절대 불가다 이렇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야당은 지금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무조건 의혹 주장만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운영위를 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김재원 부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전혀 해소가 안 됐다면 그때는 당연히 운영위를 소집해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같은 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에서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검찰 수사가 끝나면 그것에 기초해서 국회 차원의
적절한 논의,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인 차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국회 차원의 대응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그 수사가 미진했는지를 판단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일 것이고 또 제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국회 차원의 대응에 바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계속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진보당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진보당 오늘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농성에 참여한 진보당 이상규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동료 의원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인데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 당을 죽이면 모든 양심 세력의 저항에 따라 박근혜 정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이상규 부대표는 또 헌재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갑작스럽게 선고를 통보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비선실세 국정기획 의혹에 따른 정권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급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요. 이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물인 기관입니다. 이상규 부대표는 이런 배경을 언급하면서 부디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 이렇게 호소했고요. 그리고 지금 진보당 쪽을 소송 대리하고 있는 어떤 분은 만약에 헌재가 해산을 선고하면 그건 존속살인인 거다. 뭐 이런 표현도 동원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내일 결정이 선고되는 것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내일 결정이 어떻게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법리적인 논리 펼쳐가면서 진보당 해산을 또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법관 같았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보당 해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폭력, 혁명 및 무장투쟁 전면 항쟁 노선, 사회주의 통일 지향 등을 고려하면 진보당의 해산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또 인적 리더십에 있어서도 민주노동당 이석기와 아로 세력이 지하에 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지상에 올라왔다면서 진보당의 위헌성이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아로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은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죠. 근데 이에 대한 인식이 하태경 의원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긴급 체포되기 직전에 밝힌 내용이 주목됩니다. 내가 입을 열면은 국민들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그젯밤 긴급 체포되기 직전에 채널A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내용이 좀 길지만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윤회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박 경정은 내가 이번에 나온 문건의 내용,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폭로를 경고했습니다. 예. 오늘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요. 박경정은 그젯밤 입원해 있던 서울 도봉구 병원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되기 직전 1시간 전에 채널A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고 왜 뭐가 문제인가, 언젠가는 내가 말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런 폭로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경정은 이어서 이 문건 가지고도 책 한 권은 쓸 걸이라고 말해서 폭로할 내용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의서를 주장한 한모 경위에 대해서는 민정에서 연락할 수도 있지, 연락 왔다는 것 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날리면 나 같은 사람은 가슴이 터져 죽었게, 내 가슴, 입속에 담겨있는 것이 1억 배가 넘는데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경정은 또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속이 후련해지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말할 날이 있을 거다 라면서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또 아직 전반전도 아니다, 오픈게임이다, 물 바가지는 한번 세기가 힘들지 한번 세기 시작하면 그 바가지는 깨진다, 누군가 뚝이 뚫렸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또 재판 과정에서 폭로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예.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한 회의감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박경정은 내 입은 자꾸 지퍼다, 내 입은 지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조홍천 비서관이 그런 민감한 일들을 다 시켰지, 남자가 그거 못 지키면 안 되는데 요즘은 점점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회의감이 든다 라면서 이렇게 함구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일지는 모르겠지만 10년,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한 충성은 하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알아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회의감이 들고 라면서 거듭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동안 김기춘 비서실장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는데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가 인사 개편 준비 중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죠. 예,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쇄신 요구에 귀를 닫는 것은 아니고 여론을 듣고 있다라면서 청와대 및 내각 물갈이를 시사했습니다. 예. 민 대변인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하시는 쇄신안에 대해서도 언론의 고견과 의견도 눈여겨보고 있다며 최근 언론에서 보물 터진 김기춘 비서실장 및 3인방과 정홍원 총리 교체도 검토 중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언론의 고견이라고 밝힌 언론이 어느 언론일지는 좀 짐작이 가는데요. 바로 어제 조선일보가 청와대부터 쇄신하라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TV 김용민 PD는 어제 조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할지 상당히 주목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 답변이 하루 만에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발언이 또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민경욱 대변인이 연말 개각설 등 인적 쇄신에 대해 그런 움직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일축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셈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청와대가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것은 검찰이 정윤의 문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들었음에도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이 계속 들끓고 있고, 또 새누리당 수뇌부 일각에서도 민심 수습책으로 정홍원 총리는 물론이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꼽히는 새 비서관의 일부 교체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그 방송 시간에 뉴스의 재구성을 통해서 땅콩 회항 논란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을 일부 시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제 검찰에 출두해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폭행과 폭언, 증거인멸 시도와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예. 첫째 조사 과제인 폭행과 폭언에 대해 중앙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코멘트를 따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행을 일부 시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쫓긴 박찬진 사무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책자 케이스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고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였다라고 밝혔었고요. 예. 또 1등석 승객인 박모 씨도 책을 승무원의 가슴팍에 던졌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조 전 사장의 일부 시인을 함으로써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두 번째 과제인 증거인멸 그리고 은폐 축소 시도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또 한겨레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진술들을 사전에 짜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대부분 확인했다. 대기업이 온갖 방법으로 사건을 감추고 덮으려고 했다며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검사 조사 결과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켜봐야겠군요. 병역문화혁신위원회가 군 복무에 대해서 대학에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는 오늘 다양한 군사적 경험이 인성교육과 리더십 교육에 효과가 있는 만큼 군 복무자 전원에게 대학 학점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군에 권고했습니다. 예. 혁신위는 또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강좌를 활성화하고 군 교육기관 강좌에 대해서도 학점을 부여해 군 복무기간 대학 한 학기 학점에 해당하는 최대 18학점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혁신위는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또 안전한 병영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 GP 등 격오지 부대에 화상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부대원들까지 처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는 군 복무자에게 취업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22가지의 혁신과제를 오늘 국방부에 권고했고요.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의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개봉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제작사인 소니가 테러 위협에 결국 상영을 취소하기로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가 해킹단체의 테러 위협과 극장들의 상영 취소가 잇따르자 원래 오는 25일에 개봉이 예정되어 있던 영화인데요. 예. 개봉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성명을 내고 극장업체 대다수가 영화를 상영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해 25일 예정됐던 극장 개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니는 테러 위협과 관련해 영화 배급을 막으려는 뻔뻔한 노력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우리는 영화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계린 소니 대변인은 기자들이 영화가 나중에라도 극장에서 개봉하는지 또 VOD 서비스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추가적인 개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날 미국 대형극장 체인인 리걸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또 시네마크 홀딩스 등이 지난달 말 소니를 해킹한 단체가 테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영화 상영을 하지 말라고 위협한 직후에 영화 상영을 포기 또는 연기한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니를 해킹한 자칭 GOP 평화의 수호자라는 단체가 조만간 전 세계가 소니 영화사가 제작한 끔찍한 영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세계가 공포로 가득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라 라고 위협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사당국은 북한이 이 단체의 배후라고 보고 있지만 북한은 지지자의 의로운 소행이다 라면서 자신들의 소행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여성 150명을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신한 여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라크 인권부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IS 전사들이 이라크 서부 알-안바르 지방에서 여성들을 공격해 살해한 뒤 집단 매장한 사실을 밝혔다고 이에 대해서 영국 일간지이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라크 인권부는 임신한 여성을 포함해 최소한 150여 명의 여성이 이슬람 전사와의 결혼을 거부해서 아부 아나스 알-리비라는 IS 대원에게 살해됐다며 알-와파 지역 주민들도 살해 협박을 받아
이주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무려 150여 명을 살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경제 소식 살펴보죠. 코스피가 1900선이 붕괴됐습니다. 외국 자본이 7거래일 연속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매도 공세를 펴면서 오늘 코스피가 장중 19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예. 코스피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초저금리 유지 방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0.92% 오른 1917.67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45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7.92포인트 떨어진 1892를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은 오전 11시 15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4,78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10일 이후로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도 추세입니다. 같은 시각 기관과 개인 등은 각각 3,470억 원 또 299억 원의 매수로 맞섰지만 외국인의 매물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국세청이 처음으로 불성실한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부풀려서 발급해준 단체들의 명단인 거잖아요. 네. 종교단체가 전체의 91%군요. 예,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발급해준 절, 그리고 교회 등 100여 개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예. 국세청은 오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68곳과 비법인 단체 34개 등 102곳의 단체의 명단과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 금액 등을 공개했습니다. 절과 교회 등 종교단체가 91곳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고요. 예. 사회복지단체가 2곳, 또 의료단체 1곳, 기타 단체 6곳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공개된 단체 가운데는 경북 경주에 있는 대한불교 조동종의 광덕사가 17억 원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발급 액수가 가장 많았고요. 또 전남 광양시의 사단법인 장애인 미디어 인권연대는 13억 원, 경기도 성남시의 대한예수구 장로회 한울림교회는 6억 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각각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국세청은 적발된 단체 대부분이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종교단체였다며 단체에게는 과태료를 또 소득공제를 받은 연말정산 신청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 2015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나 봐요. 예,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가, 나, 다 군별로 각각 한 곳을 택해 최대 3곳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각 대학의 전형은 내년 1월 시작되고요. 내년 1월 29일 전에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시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내년 1월 30일부터 대학에 등록을 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광 상품이 등장했다는 소식까지 전해 보죠. 가상현실을 이용한 3D 투어라는데 일본의 한 여행업체가 준비 중이라고요. 예, 가상현실을 이용한 3D 투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대형 여행업체 긴키 니온 투어리스트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여행 방식을 제안한 건데요. 긴키 니온 투어리스트, 그러니까 KNT가 설명하는 3D 투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황궁 앞으로 가서요. 거기 도착한 관광객들이 안경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을 합니다. 예. 그 장치를 착용하고 황궁 쪽으로 눈을 돌리면 눈앞에 일본식 성에 중심 건물인 천수각을 갖춘 에도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1657년 대형 화재로 소실되기 이전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고 또 뒤를 보면 옛 에도의 거리가 펼쳐지는 방식,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을 합친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구글 글라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가상현실을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KNT에서 중장기적 신규 사업 개발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실이 유적을 CG로 재현하는 등 실적을 쌓은 도쿄대학교에서 출범한 벤처기업 아사카라보와 공동으로 기획한 건데요. CG로 재현한 영상의 고증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KNT의 3D 투어는 3D 투어를 활용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3D 투어는 차세대 투어리즘이다. 이렇게 KNT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방송에서 보니까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네. 증강현실을 예. 사용한 그런 관광 그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관광지에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 예전 모습이 어떤 그 관광지의 모습이 이렇게 증강현실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기술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폰을 누구나 갖고 있듯이 아마 네. 조만간에는 다 스마트 안경을 다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슈 분석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내일 헌재가 진보당 해산 여부 결정하는데 선고가 예상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네. 해산 얘기가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이른바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RO 모임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2심까지 끝났고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죠. 그리고 이른바 이석기 의원 사태가 터지니까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이다.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해산 검토해달라. 이렇게 지금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예. 헌재는 당연히 그 단심제고요. 그러니까 그 위헌 정당이냐 아니냐를 촉발게 했던 원인에 대한 최종심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대법원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헌재는 지금 그거보다 앞서한다. 물론 법조문 어디를 봐도 대법원에서 결정난 것을 보고 헌재는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동조 동근이라고 할까요? 같은 뿌리에서 지금 파생된 것 두 가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건 만약입니다만 내년 1월에 있게 될 대법원 최종 판단에서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내란 음모 부분은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판정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만약에 내년 1월에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부분이 또 역시 무죄로 밝혀진다면 내란 음모를 한 게 없는데 위헌 정당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일 만약에 헌재에서는 위헌 정당 맞다. 이건 해산되어 마땅한 정당이다라고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대법원과 헌재는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재와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은 다릅니다. 그리고 존치 이유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의 상하 개념 또는 복속의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 1심, 2심이 이미 사법부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헌재가 결정을 할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할까를 가지고도 사실 관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현재 특히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진보당 해산 관련 결정을 늦추지 말라. 왜 그거 빨리빨리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그렇게 다분히 그렇게 보이는 압력이라고 그 단어를 꼭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촉구를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헌재 소장이 연내로 할 계획이다라고 그때도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 그때는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 언제 나올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이 서로 공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라는 그 혐의가 이석기 의원과 이른바 아로 그룹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진보당의 운명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심리해온 사법부의 판단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는 둘이 엇갈리는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빠르다라고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겠죠. 특히 진보당 측에서는 지금 그 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독일의 경우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 법을 통해서 정당을 해산시킨 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정당을 해산시킨 전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합니다. 예. 독일 공산당이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냉전 체제로 들어가죠. 전 세계가 냉전으로 재편될 때 독일은 물론 당시 분단 상태였습니다. 이때 독일, 그러니까 서독,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당시 명칭으로 서독이죠. 지금 독일이 됐지만 서독의 공산당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산당은 동독은 물론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정부를 세워서 국가를 수립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서독에서 공산당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에 못지않은 이거보다 더 격렬한 논란과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헌재에서 5년의 시간 끝에 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독일 공산당을. 그렇지만 물론 지금 우리 진보당, 통합진보당 사태와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당연히 시기적 배경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냉전 체제였음에도 즉 아주 날카롭게 진영 논리, 이념 대립이 첨예화되어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에만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만 3년이 걸렸고 최종 심리를 마친 후에 2년을 더 끌었습니다. 독일의 헌재가 고민이란 말을 하기는 조금 용어가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아무튼 총 5년 후에 결국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5년 정도는 끌어야 합리적이고 충분히 숙고를 했단 말이냐 이렇게 만약에 역으로 질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우리 헌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양측에서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측에서 낸 각각의 소명 자료나 증거 자료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제 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정부에서 제출한 것만 1톤 트럭 분량으로 3대 분량이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예. 그 문서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헌재 재판관들이 그걸 다 읽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진보당이 낸 것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우리가 낸 소명서나 해명서 또는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과연 읽어는 봤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를 가서 따질 수도 없는 문제고요. 또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읽을 권리가 헌재 재판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는 첫 번째 역사상 첫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앞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조동근이라는 관점에서 이석기 의원의 최종심도 지켜보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법리적 충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도 꼭 몇 년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듣고 문제는 양측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만 읽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재판이 갖고 있는 역사성
그다음에 정당 활동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다음에 남북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테면 YTN 해고 노동자들의 경우에 대법원에서만 3년 7개월을 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물론 뭐 제가 그걸 또 단순 비교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는 또 납득할 수 없는 석연찮은 이유로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도 보고 하면 과연 헌재가 무엇으로부터도 독립된 상태에서 정말 사법관의 양심과 이런 거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나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산이 결정이 되면은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뭐 의원직을 박탈하게 되는 겁니까?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진보당은 해산시키는 게 옳다. 이거를 좀 심리해 주십시오라고 법무부에서 제소를 한 건이 본안이고요. 예. 그것과 별건으로 같이 요것도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 중에 진보당 지금 법무부에서는 해산시켜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진보당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해야 되겠다. 이게 예. 법무부의 입장이겠죠. 그 이제 별건으로 내일 헌재가 말을 하게 됩니다. 헌재가 이것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내놓을지 아니면 이 건은 헌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할지 진보당은 그러니까 만약에 진보당은 해산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진보당은 해산해야 하므로 진보당 소속 의원들도 동시에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게 맞다, 박탈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릴지는 제가 지금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건으로 지금 정부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리더라도 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업무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1, 2,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든 5가지가 딱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요런 것들에 대한 사항에서만 업무를 다룬다는 건데 거기에 국회의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거나 이런 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헌재의 역할과 기능을 협의적으로 해석할 거냐 넓게 해석할 거냐에 다르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지위나 국회의원 자격 심사는 오로지 국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내일 해산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자격을 잃을 것 같진 않고요. 국회에서 후속 조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 1분 남았는데요. 네네. 그 내일 어찌됐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후폭풍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해산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은 진영 간 다시 한번 첨예한 대립과 함께 이념 논쟁, 종북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이념 차원에서 편가르기와 대립이 가속화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헌재가 아니다. 이거 해산 사유까지는 아니다. 법무부가 오버한 거다. 통진당은 종북 이런 거에서 존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정부, 이 통진당 해산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무부와 정부, 현 정권이 급격하게 핀치에 몰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석기 의원 3심에도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무슨 이념에 기반한 두국민 정책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 강해짐과 동시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다. 어쨌거나 내일 오전 10시 이후에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간에 당분간은 진보당 해산 여부의 정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슈 분석 이강윤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